지금 블루오션입니다. 없어요. 네. 지금 주변에 보십시오. 로봇들 있나요? 왜 없지? 여기 한 대도 없네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뒤면 이 많은 것들이 로봇으로 많이 대처될 거거든요. 네. 인공지능은 답을 잘 알려줄 거다. 하지만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인간의 몫이다.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기술이 계속 속속 등장하는데요. 로봇공학자인 한양대 한재곤 교수님과 함께 인간과 함께 갈 로봇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공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시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왜 만드시는 건가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네. 인간처럼 다리 2개, 팔 2개, 그리고 얼굴도 있어서 인간들과 인터랙션, 그 의사소통을 시도하려고 하고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을 해내려고 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형 로봇으로 만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흉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대신 뭔가 일을 시킬 때 너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저 그거 못하는데요가 아니라 너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이 일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로봇,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만드시는 현재 로봇은 앞으로 어떤 데 이렇게 많이 쓰여지게 될까요? 글쎄요. 저도 스스로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기술 측정 면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얘가 어디에 쓰일까? 이거는 정말 저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학자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하고 뭔가 일을 한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겠죠.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서 필요로 해서 개발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술들을 일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조립을 하면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로봇이 돼요. 우리가 지금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로봇, 예를 들자면 배송 로봇, 로봇 팔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런 각각의 파편화된 기술들이 상업화되기에는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시장에 출시할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너무 비싸니까 구매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저 정도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로봇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 저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어요.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로봇이 일을 잘하는 분야 또 로봇이 잘 못하는 분야가 나눠질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인간하고 로봇은 다를까요? 모라벡의 역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스 모라벡이라는 로봇공학자입니다. 지금 연세 한 70세 이상 되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계속 주장하셨던 말이 있어요. 로봇의 성격에 대해서, 로봇의 일의 성격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로봇이 잘하는 일은 인간들이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들이 잘하는 일은 로봇이 못한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후학들이 존경의 뜻을 담아서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로봇의 성격입니다. 로봇이요, 인간이 못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들이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엔 신기하다가요, 자꾸 보고 있으면 무서워져요. 왜냐면은 저러다가 내 일도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나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로봇에게 일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유추작용. 인간은 참 유추를 잘하는데 그런 연상적인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봇이 잘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못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들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손쉽게 잘하는 일들이 뭐 있지? 이런 것도 잘하지, 저런 것도 잘하지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로봇들이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항상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네네네. 로봇이 언젠간 내 직업을 뺏을 수 있다. 네네. 대표적인 게 기자, 이렇게 MC. 실제로 저희 KBS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좋은 예인데요.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MC 기자 말씀하셨으니까 네. 한 직업을 이루고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앵커라고 할까요? 앵커 뭐 요즘 AI가 네. 뭐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나와서 예. 그래픽이지만 뭐 텍스트로 대본 딱 주면 그거 잘 읽어줘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큰일 났네. 나는 이제 큰일 났네. 나 앵커 못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거기에 유출하는 거예요. 네. 사실 기자분들, 앵커분들이 텍스트를 전하는 것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이제 게스트를 이제 여기 앉혀놓고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리딩도 해야 되고 뭔가 재미 요소도 붙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창의적인 일, 로봇과 AI에게는 상극인 일입니다. 이런 것도 못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주어진 딱 대본 있고 이거 토시 하나 틀지 말고 띄어쓰기 정확하게 발음 정확하게 끝까지 다 읽으세요. 어렵죠. 그러다 실수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운 것들은 로봇들이 하기 쉬워요. 실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내는 거.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리딩을 해야 된다? 이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일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일은 인간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에러 없이 읽는 것보다 저랑 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쉽잖아요. 읽는 거 힘듭니다. 저는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읽다 보면. 네. 그래서 인간의 일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들이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 로봇들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인간이 잘 못하는 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그냥 로봇 너가 해. 이렇게 분업이 되고 협업이 되면 우리 사회는 시너지가 정말 높아질 거예요. 서로 잘하는 걸 하는 거니까. 잘 못하는 거 안 하니까. 로봇과 인간이 같이 뭔가 일을 하는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게 될 건 명확합니다. 처음으로 체스에서 인공지능이 이겼을 때도 그때 뭐 뉴스나 영화까지 심지어 나오면서 이제 인류를 지배하는 건 로봇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옛날에도 그랬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맞아요. 바둑을 이기니까 이제 인공지능 맞아요. 세상 온다니까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다 보니 네. 언제 이게 오는 건가 궁금해지거든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언제쯤 안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게 올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먼 요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격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둑을 뒀으니까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어라고 한 단계 뛴 겁니다. 그냥 바둑을 잘 둘 뿐이에요. 바둑을 잘 뒀다고 해서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과 지혜를 갖고 있다? 그건 아닌 거죠. 너무 나간 거죠.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건 룰이 있어요. 요 한 구역된 곳 안에서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는 인공지능이 잘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떤 규칙 딱 정해놓고 그대로만 다 움직이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임기응변과 즉흥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수성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는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성격을 좀 오해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쓰시나요? 네, 씁니다. 네. 없으면 운전 못해요. 네. 딱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인공지능이 우리를 많이 도와줄 겁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하던 시절에는 저도 그런 시절 있었는데 지도를 봤죠. 지도를 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 모르는 길은 가기 두렵고 아는 길로만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어디 그런가요? 인간의 능력이 한 단계 올라섰어요. 내비게이션 덕분에 이제 모르는 길도 그냥 켜놓고 그냥 가죠.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에 한해서 인공지능 그 답을 잘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듣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건 인간의 몫입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그러는데 나 싫은데 난 저 직진이 더 좋은데 직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심지어 이제 최적 경로는 아닐지언정 가다가 뭐 좋은 풍경도 더 볼 수 있고 못 봤던 맛집도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 건 인간의 몫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답을 잘 알려줄 거다. 하지만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인간의 몫이다. 이 정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유추를 잘한다 인간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든 생각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바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생각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언제 지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네네. 인간은 진짜 로봇을 통제하고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그런 100% 통제력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자신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자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계속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을 때 자아를 갖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진짜 요원한 얘기예요. 뭐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도 몇 주 전 기사 보면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졌다 뭐 이런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과장되고 좀 자극적인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소재를 만들면 흥행을 하거든요.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자아에 대한 건 정말 요원한 얘기이고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아직 실마리도 못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연 인간이 이걸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기술자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가 요즘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의 키워드입니다. 내가 AI를 만들었는데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었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이런 결론이 내리기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AI를 만든 거다 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뭔가 컨센서스, 공감대예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려고들 많이들 노력을 하게 됐다 정도. 그러면 이제 설명이 가능하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AI로 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알파고가 한창 화제가 됐을 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알파고는 왜 예를 들어서 하룻밤 사이에 몇만 번, 몇십만 번을 이렇게 막 바둑을 두고 이제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 인간이 상대하기 더 훨씬 힘들잖아요. 그게 만약에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스스로가 설계를 시작하고 그 설계를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 여기까지 간다면 이제 우리의 과학 기술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단계도 가능한 시대가 오긴 올까요? 뭐 가능하냐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실마리를 찾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어떤 벌어지지 않은 일을 이 머릿속에서 이제 돌려서 상상한 다음에 뭔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미래로 가는 길을 찾죠.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그렇게 수만 년까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계에 대한 포비아까지 두려움, 뭐 공포 이런 것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위험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것도 위험하고 둘 다 있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신 분들한테도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 경제부 기자들에서 이제 반도체 설계 구조 이런 거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요즘 보시는 분들 보면 반도체 설계 기술의 뭐 EUV 공정이 뭔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막 수두룩합니다. 로봇에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 좀 공부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로봇은 종합학문이라서요. 어느 분야든지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업에서 또는 뭐 취미로 뭔가를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로봇에 적용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빠릅니다. 로보틱스라고 해서 뭔가 이게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로봇에 접목시켜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든지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려고 만드는 기계다 보니까 그 대신이라는 그 영역이 전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일에 어떤 부분이 로봇에 잘 맞을까를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인간의 일을 막 로봇에게 시키려고 하면은 망하는 거고요. 내가 잘하는 일, 관심 있는 일 쭉 중에 이거는 로봇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로봇에 접목시키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만들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 스마트폰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로봇 만드는 사람, 로봇 개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사람이 될 필요 없듯이 누구나 다 로봇 개발하는데 뛰어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만들고 있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스마트폰 만드는 직종보다 10배, 100배는 많을걸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판교만 가더라도 다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네. 수십만 명이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로봇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 서비스가 내가 관심이 있는 직종과 일이면 되게 좋죠. 왜냐하면 그 분야는 내가 제일 전문가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사고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앱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듯이 내가 로봇을 만들 게 아니라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를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런 생각을 하면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론티어, 개척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블루오션입니다. 없어요. 네. 지금 주변에 보십시오. 로봇들 있나요? 왜 없지? 여기 한 대도 없네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뒤면 이 많은 것들이 로봇으로 많이 대처될 거거든요. 네. 그런 세상을 준비를 하시기가 지금이 적긴 거죠. 없으니까. 없다는 얘기는 내가 개척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린 학생들 중심으로 하면 얘네들이 컸을 때는 진짜 로봇의 세상으로 바뀌겠구나라는 건 저도 이제 감으로 아는데 그 시대를 준비를 좀 시켜주려면 네. 뭐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해야 되나 참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뭔가 재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재능을 하나씩은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어떠한 사람인지라고 잘 알게 해주는 게 이 부모 기성세대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봇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때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로봇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막 엄청난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그 암기 과목을 열심히 암기하는 것, 뭐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시킨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신다면 그 국영수과 뭐 이럴 거 막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건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네. 나 이거 해봤더니 이 상황이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로봇이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하는 것 서로 다르다. 국영수는 로봇이 참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잘하죠. 로봇과 경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번역도 로봇이 더 잘하고 문제 조절 잡을 것 같고 그럼요.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을 만들어줘야 로봇과 같이 공존하는 세상 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 뜻을 100% 받아들이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로봇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로봇공학자 한양대 한재권 교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